있기는 하지만 얘들아.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이니까 꼭 먼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안 풀 거고요. 교재에 41페이지 잠깐만 펴보면은 41페이지 보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함수를 이용하라고 딱 하나만 주어지지 않아요. 몇 개의 함수를 주어지고 그 중에 알맞은 거 하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41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표 1에서 부서명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 합계를 셀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될까, 얘들아? 어떤 함수일까? 가운데 거. 가운데 거.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팀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볼까? 최신 기출문제 1번. 우리 기출문제 따라하기랑 최신 기출문제 1번을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최신 기출문제 1번. 1회. 그리고 계산 작업을 열어주고요. 자, 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좀 달라? 아까는 옆에 조건식을 입력하는 여기가 조건표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조건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만들지 말고 원본표에서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원본표에 보면 부서명, 영업팀이라는 요 맨 위에 있는 두 개의 셀을 바로 사용해서 조건을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표 1에 있는 계산작업의 표 1에 있는 급여 지급 현황에서 결과값을 표시할 D12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표라는 그 공간이 따로 있으면 내가 직접 조건표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처럼 조건표를 입력하는 공간이 따로 없다면 원본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D12셀에 갖다 놓고 아까 dsum이라는 함수였었지. 수식 입력 기호는 dsum 아마 ds만 입력해도 dsum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fx 클릭 그러면 dsum 함수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다들 마이크 켜고 마이크 잠깐 켜고 마이크 켜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범위를 지정해야 될까요? 셀 주소로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해야 될까요? A, D11, A2에서 D11. D11까지 원본표 전체 영역 지정. 자, 두 번째 필드는 실제 계산할 때 사용할 항목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필드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B3, D, B, D2. 맞아요. 지급액이라는 D2.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영역으로 지정해야 될까요? 어디일까? 신정아 어디니? B2, 3. 맞아요. B2, B3. 부서명 영업팀이라는 조건표 영역 지정.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정말 쉽지요,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쭉 한번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런 다음에 나 이거 하고선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다시 저거 기출문제 따라하기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결과값은 다 나왔지? 예린아, 결과값 나왔지? 나왔어?
예진이는? 나왔니? 나왔어요. 용식이 나왔니? 오케이. 수연이도 나왔고. 자, 기출문제 따라하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용할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찾기 참조 영역 함수, 그리고 문자열 함수 세 부분의 함수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표 5번을 볼 거예요. 표 5번. 표 5번.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표 5번. 자격증 수강 등록 현황이라는 표를 볼 거고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문제를 보면 표 5에서 수강 코드의 첫 문자가 1이면 지금 수강 코드에 보면은 앞에 숫자가 쭉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요 수강 코드에 따라서 뭔가 값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가지고 있는 수강 코드의 첫 문자가 1이면 공인중개사, 2면은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라는 걸로 결과값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함수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 choose 함수와 left 함수를 이용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choose 함수와 left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두 개의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어떤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해요.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내가 어떤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어떤 함수에 결과값이 들어가는지,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함수가 choose 함수인지 left 함수인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choose는 뭔지 모르는데 left 함수는 뭔지 알아요. left 뭔가요? 왼쪽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해 오는 함수예요. 문자열을 추출해 오면은 1, 2, 3이라는 문자열을 추출해 옵니다. 그 추출한 걸 가지고 1이면은 공인중개사, 2면은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요 값들은 choose 함수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사용하기 전에 choose 함수의 형식을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choose 함수도요. choose 함수는 함수 범주는 찾기 참조 영역이에요. 자, 지금은 굳이 이 범주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함수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옛날에는 함수 범주 선택하고 들어가서 choose 선택하고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범주를 기억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범위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choose 함수에서는 index num이라는 인수와 그리고 value라는 인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index num이라는 것은 내가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라는 값을 반환시킬 그 인수들 1, 2, 3이라는 인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index num은 반환할 인수의 위치,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1, 2, 3이라는 숫자. 그리고 1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 2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3에 해당되는 주택관리사, value 1에다가 공인중개사, 2에다가 사회복지사, 3에다가 주택관리사라고 각각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choose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값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거니까 choose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기호 결과값을 표시할 E28셀에 셀 포인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수식 입력기호는 CH5까지 입력하면 choose가 나올 거예요.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 함수창 잠깐 옆으로 이동해 놓고요. 자, index num은 아래쪽에 있는 인수를 반환할 값 1, 2, 3이라는 숫자였어요. 이 1, 2, 3이라는 값은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수강 코드에 있는 가장 왼쪽 앞에 요 숫자를 가지고 인수, 반환되는 인수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해 오는 함수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LE, F, T라고 하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인덱스 넘에다가 지금은 수식 입력 기호 입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수식 입력 기호 는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추주 함수에서 여기에서 바로 left, left 바로 열고까지 하겠습니다. 함수의 기본 형식은 함수명 뒤에 괄호 열고까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left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나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left라고 되어 있는 함수명을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함수창이 left 함수창으로 변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choose. 그러면 다시 함수창은 뭘로 바뀌었어요? choose로 변경이 되어졌어요. 자, 지금은 left 함수창이 나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내가 그 함수창을 보고 싶은 함수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화면에서 함수창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lef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문자열을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고요. 텍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를 선택하기 전에 텍스트 클릭. 자, 어떤 문자열에서 왼쪽에 하나를 추출해 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함수창을 요렇게 첫 번째 데이터만 나오도록 옆으로 좀 이동을 해놔주세요. 밑에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한 명의 오미진 회원의 자료만을 가지고 수강 과목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함수창 위치 이동해서 오미진만 보이도록 해주고요. 자, 텍스트 어떤 자료에서 문자열을 추출해 올 거예요? B28셀에 있는 수강 코드 클릭. 자, 몇 개의 문자열을 추출해 올 거예요? 넘체어스에 클릭해서 넘체어스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한 개를 찾아올 거예요. 숫자 1 입력. 자, 그러면 밑으로 결과값 미리 보기가 되어져요. 몇이 나와졌나요? 3이 나온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났나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추주에서 인덱스 넘이라는 반환될 인수값을 추출해오는 left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 클릭. 그러면 인덱스 넘에 아까 우리가 사용을 했던 left B28 그리고 1이라는 값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는 반환되온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은 3이지만 요 수강 코드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value 1, 1번일 때는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공인중개사 탭키 눌러서 value 2, 사회복지사 탭키 눌러서 value 3, 주택관리사 까지 입력을 합니다. 만약에 경우의 수가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4, 5가 있으면 다시 탭키 눌러서 value 4, 다시 탭키 눌러서 value 5 계속 누를 수 있어요. 254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이라는 값까지 다 입력을 했으면 확인 단축 클릭. 주택관리사 나왔나요? 나왔어. 예진아, 수연아 나왔어? 신정아 나왔어? 용식이는? 오케이. 자, choose라는 함수는 내가 반환해 오는 1, 2, 3, 4, 5 해당되는 인수값에 해당되는 그 위치의 값을 돌려받는 함수예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단지 그 함수 하나만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자열을 사용하는 함수와 중복이 된다거나
뭔가에 뭐 랭크 함수라고도 같이 사용이 되어져요. 순위를 가지고 와서 1등인 친구들은 뭐 성적 우수, 뭐 최우수, 2등은 뭐 우수, 뭐 그렇게 순위를 가지고도 추주함수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추주함수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값이 나왔으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아래까지 자료를 갖다 복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라고 나와 있는 셀 포인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기 채우기 핸들이 있어요.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보면 검정색 십자로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이때 왼쪽 단추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다른 문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자, 여기에 K열에다가 우수 매장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K2셀에다가 우수 매장 자, 추주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가지고 있는 요 판매 실적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이 나옵니다. 성적을 이야기하는 영어가 뭘까요? 등수를 이야기하는 영어가 뭘까요? 알려줘, 마이크 끼고. 뭘까? 등수를 나타내는 영어는 랭크라고 하죠. 여기서도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등이면 최우수 매장, 2등과 3등은 우수 매장,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타낼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자료가 지금 몇 개 정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자, 추주의 값이 반환되는 값이 총 8개의 값을 반환을 받을 거예요. 8개에서 1일 때는 최우수 매장, 2와 3일 때는 우수 매장, 4등부터 8등까지는 그냥 공백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랭크 EQ라고 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잠깐 선생님 화면 먼저 보면은 잠깐만. 자,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값의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판매 실적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 판매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넘버라는 인수, REF라는 인수, 오더라는 세 가지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넘버는 순위를 구할 값이에요. 기준값을 클릭을 하래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첫 번째에 있는 요 값에 해당되는 4,460이 가지고 있는 판매 실적에서 몇 등인지를 찾을 거기 때문에 넘버는 판매 실적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REF는 기준값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는 판매 실적, 요 범위 안에서의 판매 실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판매 실적 전체 영역 지정. 그런데 요 범위는 두 번째 6,800에 대한 순위를 구할 때도 마지막에 있는 4,570에 대한 순위를 구할 때도 판매 실적의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 순위와 오름차순 순위가 있어요. 가장 높은 게 1등이고 가장 낮은 매출이 마지막 순위라면 우리는 오름차순 순위일까요? 내림차순 순위일까요? 뭘까?
가장 높은 거에서 낮은 것으로 가니까 내림차순 순위를 매겨주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제. 추주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랭크 함수를 더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결과값을 표시할 K3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겠습니다. 랭크 함수, 랭크 EQ 함수와 추주 함수 중 어떤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줘야 될까요? 최우수 매장, 우수 매장, 우수 매장, 공백이라는 값은 추주 함수에 들어갈 거니까 수식 입력 기호 는 CHO라고 입력하면 추주가 나오지요. 추주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fx. 자, 아까처럼 첫 번째 인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려주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현재 위치에 다 넣어서 결과값을 구할 거예요. 인덱스 넘 1이라는 값부터 8이라는 값까지는 아까 랭크 순위를 가지고 돌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rank 점 eq 괄호 열고 자 위에서 보여줄게요. rank eq라는 함수는 함수명이 원래 문제에서는 정확히 주어지니까 교재에 있는 함수명을 보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rank.eq 괄호 열고 그리고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에 있는 rank 클릭. 오타가 없다면 rank 함수 창으로 변경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왔나요? 용시가 왔니? 수연아, 예린아, 예진아 왔니? 오케이. 자,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기준값이에요. 우리는 어떤 값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고 했어?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매 실적에 대한 순위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잠깐만. 판매 실적에 있는 순위 4460 클릭. 탭키 눌러서 REF로 커서를 옮깁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탭키를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REF, 판매 실적에 대한 모든 값의 범위였어요. 그래서 직접 4460에서부터 꾹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 알아서 얘가 최소화가 되어져요. 4460에서부터 꾹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판매 실적 모두 다 영역 지정한 다음에 반드시 뭘로 지정해야 된다. 항상 절대 주소 F4. 그냥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오더. 내림차순 순위인지 오름차순 순위인지를 정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나요? 선생님 다시 두 번째부터 다시. REF. 네. REF에 있는 거 선생님 지울게요. 자, REF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할 값의 전체 범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매 실적에 있는 4460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그냥 드래그하면 함수창이 알아서 최소화가 되어져. 그러면 I3에서 I10까지 영역 지정하고 F 키보드의 맨 위에 줄 F4 눌러서 절대 주소. 됐어, 수연아? 오케이. 자, 그러면 순위를 구해와요.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를 불러오는데 우리는 1위일 때는 최고 매장, 최우수 매장, 2위와 3위일 때는 우수 매장, 나머지는 공백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로 돌아갈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클릭. 그러면 추주 함수창으로 바뀌었어요. 돌아왔나요? 자, value 1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value 1은 최우수 매장, 한글로 최우수 매장. 탭키 눌러서 2등일 때는 우수 매장. 탭키 눌러서 3등일 때도 우수 매장. 4등일 때는 공백이에요.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5등도 큰 따옴표 2개.
6등도 큰 따옴표 2개, 7등도 2개, 8등도 2개.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1등부터 8등까지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확인 클릭. 아무것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아마 순위가 낮았던 것 같아.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분당이 최우수 매장이고요. 강남과 강서가 우수 매장이라고 합니다. 위에다 우수 매장이라고 하니까 불편하다. 매장 순위라고 위에를 좀 바꿀까요? 구분하기 쉽게. K2셀에 있는 우리가 아까 우수 매장이라고 했잖아. 매장 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눌러서 그거 나온 거예요? 어떤 거가 안 나왔어 지금 수연아? 그냥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없어.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러면 우수 매장, 최우수 매장 나왔어? 자, 네. 구분해 주려고 위에 있는 우수 매장을 그냥 매장 순위로 임의로 변경을 했어요. 자, 추주 함수는 돌려받는 값에 따라서 결과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또 쉬운 함수 하나 하고 갑시다. 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표 4번 아파트 당첨 현황 표 4번을 볼 거고요. 표 4에서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천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시오. 당첨 층수 뒤에 층을 표시, 예 23층, 랜드 비트윈 함수와 그리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AND 연산자는 매회 나옵니다. AND 연산자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연결해주는 연산자예요. 자, 랜드 비튼을 이용해서 층수의 숫자를 나왔어요. 층수의 숫자를 구했어요. 그 뒤에 층이라는 문자열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층이라는 문자열을 연결해주기 위한 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자, 결과값을 표시할 제14셀의 셀 포인터 갖다 놓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표시할 제14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자, 어떤 함수를 이용하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land betwe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land 함수는 임의의 난수를 그냥 무작정 발생시켜주는 함수이고 land between이라는 함수는 내가 선택한 그 값 사이에서의 난수 발생을 시켜주는 함수예요. 결과값을 표시할 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수식 입력 키워드 between이라고 land between 직접 입력할게요. RAND RA만 입력해도 land between이 보이네요.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 항상 함수를 입력하기 전에 결과값을 표시할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 land between 함수에 버튼과 탑이 있어요. 가장 낮은 값은 최저층에 해당되는 자, 함수창 선생님 또다시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만 보이도록 위치 이동을 해놨어요. 밑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최저층에 해당되는 H14셀 클릭 탭키 눌러서 탑으로 커서 배치하고요. I14셀 최고층 클릭 두 숫자 사이에 난수를 발생을 합니다. 난수이다 보니까 매 결과값은 다를 수 있고요. 선생님의 결과값, 너희들의 결과값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클릭. 뭔가의 숫자가 나왔나요? 나랑 똑같지 않지 얘들아. 선생님은 6이 나왔지만 너희들도 6은 아니지. 자, 우리가 선택한 1에서 30 사이에 난수가 발생을 합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드래그 할 건데 얘들아 잠깐만. 채우기 핸들
체육엔드를 드래그를 했잖아. 요번에는 우리가 방시형까지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되고 밑에 아무것도 없지요. 이때는 체육엔드를 드래그하지 말고 더블 클릭해 맞다다. 채우기핸들에서 더블 클릭 알아서 밑으로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때는요. 밑에 비어있는 셀일 때 더블 클릭을 해요. 만약에 밑에 비어있지 않고 뭔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하지 말고 드래그를 해야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었어. 우리 여기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였지. 뭐를 하라고 했었어? 아까 뒤에다가 층이라는 문자열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and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나와졌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셀 클릭. 가장 첫 번째 셀 클릭. 자, 채우기 and 하기 전에 and 연산자를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결과값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셀 클릭. and 연산자는 직접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합니다. 수식 입력줄 가장 오른쪽 끝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and 연산자는 숫자 7 위에 있어요. Shift 키 누르고 숫자 7, and 연산자 입력을 합니다. and 연산자 입력하고 뒤에다가 나타낼 문자열이 뭐예요? 층이라는 문자열이에요. 수식 입력줄에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내가 직접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한글로 층, 큰 따옴표. 문자열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큰 따옴표를 반드시 찍어줘야 합니다. 큰 따옴표 층, 큰 따옴표까지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거에 값이 변하면서 몇 층이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난수 발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합니다. 다 됐으면 채우기 핸들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 닫아. 그러면 값이 또 변하면서 층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닫아. 매번 더블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 얘들아.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에서는 between 함수보다는 and 연산자의 사용 방법을 기억을 해주세요. and 연산자는 기존에 있는 자료, 앞에 있는 자료와 뒤에 있는 자료를 연결해주는 함수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입력을 할 때 문자열은 반드시 내가 직접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마지막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자, 최신 기출문제 1회를 다시 한번 갑니다. 최신 기출문제 1회. 자, 4번을 볼 거예요. 찾기 참조함수에 있는 Vlookup, Hlookup 함수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고요. 오늘은 문자열에 종종 나오는 프로퍼와 어퍼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2페이지. 문제는 표 4번입니다. 내용을 보면 표 4에서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연고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비고에 표시하시오. 표기 예라고 되어 있고요. 팀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는 팀명과 연고지가 나와 있고 뒤에는 보면은 팀명은 모두 대문자, 연고지는 괄호로 묶어서 첫 글자가 대문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프로퍼와 어퍼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어퍼라는 함수는 모든 함수, 모든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표시할 J16셀에 셀 포인터를 배치하겠습니다. J16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글자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프로퍼 함수, 아니 어퍼 함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프로퍼 함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결과값을 표시할 J16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될까? 프로퍼일까? 어퍼일까?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는 어퍼 함수는 U만 입력해도 어퍼 함수 찾을 수 있어요.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 자, 지금은 fx를 누르지만 다음에는 굳이 누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셀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문자로 바꿀 팀명이 들어가 있는 G16셀 클릭, G16셀 클릭. 우선 엔터 눌러볼까요? 엔터. 두산베어스라고 해서 전체가 영어로 바뀌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퍼라는 함수는 전체를 영어로 바꾸는 함수,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요번에는 뒤에 괄호 열고 연고지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오고 뒤에 괄호가 닫아야 돼요. 이제부터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직접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 수식 입력줄 클릭. 자, 수식 입력줄에 AND 연산자 입력을 합니다. AND 연산자 입력을 하고요. 자, 여는 괄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큰 따옴표, 괄호 열고 큰 따옴표. AND 연산자 했고요. 큰 따옴표, 괄호 열고 큰 따옴표. 하나의 문자 여는 괄호를 표시를 해줬어요. 됐으면 다시 AND 연산자. 자, 괄호를 열었으면 그 뒤에 연고지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프로퍼 PR만 입력해도 프로퍼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프로퍼 더블 클릭. 굳이 함수창 열지 않을 겁니다. 연고지가 들어가 있는 H16셀 서울 클릭. 그리고 괄호 닫고. 함수 하나 완성했어요. 프로퍼라는 함수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닫는 괄호까지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AND 연산자. 큰 따옴표 괄호 닫고 큰 따옴표. 조금 전에 입력했던 괄호에는 큰 따옴표를 안 했던 이유가 프로퍼라는 함수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괄호였었어요. 프로퍼에서 사용이 되는 인수에 필요한 괄호는 큰 따옴표를 묶지 않아요. 그것 말고 추가로 나타내야 되는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엔터. 그러면 두산베어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해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왔나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잘 표시가 됐을까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닫아. 그러면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도 팀명은 모두 다 대문자, 그리고 연고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 묶어진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안 된 친구. 자, 예진이, 예린이, 수연이 잘 나왔니? 신정이, 용식이 잘 나왔니?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교재 11페이지에 보면은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와져 있어요. 계산 작업에 사용이 되어지는 함수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함수, 우리 뭐뭐 사용했지 얘들아? 데이터베이스, dsum,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choose 함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rank EQ라는 함수도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고요. left 함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land between 함수와 그리고 and 연산자, proper upper라는 함수 총 9가지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 함수들이 나와 있는 최신 기출문제를 찾아서 반드시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